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요. 이제 여름에 20만 명 돌파할 거다. 겨울에 뭐 더 심각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변이 얘기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코로나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 전문가 모시고 네, 코로나 지금 현 상황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관련주까지 얘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또 시작부터 악플 달리겠네요. 아니 진짜 근데 코로나 그 전문가 네. 이상으로 진짜 자료 조사를 엄청나게 해 오셨고요. 영어 그 원서 논문까지 다 파헤치셔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네이처 메디슨지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오다가 까먹었네요.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3대 학술지가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여기 다운받은 건데, 여기에 한참 모더나 얘기 나올 때 mRNA 백신 예비 보고서, 네. 맨 앞에 있는 게 백신 예비 보고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노인에 대한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성에 대한 보고서고요. 두 번째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돌파 감염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돌파 감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서울대병원 같은 곳에서 돌파 감염 그 실험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처음에 코로나를 간접적으로 조사했었었는데 네. 2020년 2월 달에 그때 당시에 코로나 위험하다고 마스크 쓰라 그랬다가 약간 또라이 소리 들었었거든요. 그 소리 들 정도로 되게 이게 심각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마스크 사다 놓고 집에다 마스크 사서 보냈어요. 보내고 하면서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메르스 때는 전혀 감이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러다 당시에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다 뽑아놓은 자료들이에요. 학술지들. 그래서 이게 의학 용어, 법률 용어, 세무 용어 회화가 다 어렵잖아요. 네. 이게 다 어렵지 머리 지난 줄 알았어요. 이거 읽다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견까지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렇죠. 이게 다 우리 투자하는 데 네네.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오늘도 준비를 해 주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네.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나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와 그리고 감기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바이러스란지 백신에 대한 어떤 고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도 이제 마무리 좀 할 거고요. 거의 소 논문이네요. 지금 새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네. 또 발견이 됐어요. 그죠? BA2.75, BA5에서 이제 또 이게 하위 변이가 발생이 됐는데, 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내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까지는 단기적으로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그게 마지막입니다. 거의 치료제만 끝이에요. 보자? 그러면? 네, 치료제까지만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왜 거. 우리 생각하기에 진단 키트도 많고 뭐 백신도 많고 많잖아요, 관련주가. 많은데 그쪽으로 시세가 그렇게 안 나요. 안 나고 가장 중요한 건 속된 표현 한 번만 쓰자면은 시즌 기억나죠? 시즌, 급등했던 거. 이미 충분히 많이 해먹었어요.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제 관련주만 보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그 급성 간염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로나가 지금 다시 부각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얼떨결에 다시 그냥 부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끝물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진단 키트, 백신 보다도 치료제 관련주를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 BNC라든지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BA라든지 파미셀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또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그다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국내 1호 백신은 상징성 때문에 강했었거든요. 근데 또 식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 반등 나오고 그냥 식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그때처럼 시세가 활활 타올라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거의 끝물의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mRNA 기전 관련된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다 저는 의미 없다고 좀 보고 있고 네.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감기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감기 원초적인 감기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증상 치료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뭐 해열제, 뭐 진통제 이렇게. 기침약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기침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네. 뭐 기침약 먹어도 의미 없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덜 할 뿐이지 계속 하죠. 아니요, 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다가 이제 테라플루도 먹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냥 없고 그냥 나을 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코로나 증상 관련된 치료제들 있잖아요. 요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은 어쨌든 염증 완화 이런 것들이 기전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끝나도 이 염증 완화라는 기전 때문에 이게 다른 치료제였던 그 병용으로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만 이제 앞으로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흥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GLS-1072 네. 요게 결국은 경구형 면역 조절 치료제거든요. 네. 근데 면역 조절 치료제가 우리가 그 중증으로 가게 되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염증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 염증이 발생된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염증을 녹이거나 아니면 염증이 발생되는 걸 조금 완화시켜 주거나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의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하고 이 바이러스가 충돌하다 보니까 염증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면역 기능 때문에 염증 현상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면역 조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생명과학하고 BL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형 면역 조절 치료제, 그러니까 염증 완화제 이런 부분인데 이 염증 완화제는 아시겠지만은 감기에 걸려도 염증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진흥생명과학 BL 정도는 뭐 이 단기적으로 코로나 테마가 쉽게 되면은 또 끝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기전을 확장시키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그 RNA 기반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에 그냥 식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하시는 게 좋은 거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쭉 가는 건 이제부터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치료제 관련주만 보고 이들 종목들 지금 말씀 주신 진원생명과학, BL, 파미셀도 단기적으로 보자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증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상 치료제인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증상 치료제 이런 것들이고 이런 치료제들이 이제 단기 순환매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쭉 추세적으로 가져간다. 이제는 그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잠시 그 손소독제 알코올 관련주가 강세던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음압병실이라든지 산소호흡기 관련주도 보지 마세요. 뭐 나와더라도 이것도 반짝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가 끝물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확산에 대해서 지금 네네. 시장에서는 떨고 있고 우리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끝물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뒤에 있어요. 예, 그 켄타우로스 요거 말씀드리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마무리 좀 짓자면은 어쨌든 음압병실이란지 산소호흡기 쪽으로 산소호흡기 테마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고 이 증상 치료제 쪽으로 이제 제한되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같은 그런 시세는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음압병실 산소호흡기 쪽 테마가 가려면은 이게 중증 환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되는데 이 중증 환자 비율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네.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7월 10일 이후부터 보게 되면 7월 12일이 37,000명 그리고 7월 16일까지 3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현재 4만 명 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7만 명 넘는 얘기가 있는데 확진자 통계를 못 봤어요. 7만 명이 넘는 얘기가 있는데 7만 명 넘었어요. 넘었어요? 7만 8천? 7만 8천 명이요? 8천 명이 넘었는데 지금 7만 3천. 7만 3천 명이요? 7만 3천 명인데 여기도 봐야 될 건 중증화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재원 위중증 현황인데 지금 7월 11일 날 12,000명이었을 때 이 1일 위중증 현황이 71명이고 3만 7천 명인데 74명이고 4만 명인데 67명이고 그러니까 중증화율로 전이가 되지 않고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감기에 걸려도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역체계가 약한 있죠, 사람들.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증 환자가 200명, 300명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산소호흡기라든지 그리고 음압병실 쪽으로 확장해서 보는 게 맞지만 어쨌든 중증화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위중증 현황을 보시면은 인구 10만 명당 0.13, 0.14, 0.13. 그러니까
치사율이 0.13%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감기와 비슷하게 대응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무방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환매로 끝이 난다고 말씀드린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확진자 수는 늘고 있지만 대비해서 위중증 환자는 그다지 큰 변동이 없기 네네.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조금 뭐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관련주도 좀 단기적으로 보죠. 단기 순환매로 마무리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주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아마 해외 쪽에도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또 그 진화가 될 거예요. 진화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우리나라 항상 그 한참 심각할 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게 마스크 다 벗었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또 얘기가 나오지만은 또 누그러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걱정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변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참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찌 보면 바이러스도 생명체거든요. 그렇죠. 그죠.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는 숙주를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치사율이 높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여버려요. 그렇죠. 숙주도 죽고 바이러스도 죽고. 같이 죽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어쨌든 이 전염력을 높이려면은 치사율이 떨어지고 말 그대로 전염력이 높아지는 이렇게 변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변이를 해 왔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조금 걱정을 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아까 전에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은 많은 보고서를 이렇게 참고를 하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또 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조사를 했는데 네.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BA5에서 이제 BA2.75로 이제 켄타우로스라는 걸로 변이가 됐습니다. 네. 그 스텔스 오미크론 세부 하위 변이란데 세부 하위 변인 거예요. 상위가 아니라 하위. 더 약한 그렇죠. 편이다. 그렇죠. 네. 하위 변이고요. 이 스파이크 프로틴의 돌연 변이가 36개 더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BA5보다는 전염력이 3.24배 우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면역 회피 성질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치명률, 중증화율,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일단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네. 자, 일단 면역 회피 성질, 요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방송 전에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다음에 감기가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감기는 완전 면역이 안 네. 되니까 또 걸리죠. 그죠. 저는 이 기자분들 디스하면 이게 위험한데 면역 회피 성질 강함. 이 기사를 조금만 더 알아보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자체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회피를 아예 무시를 한다고 생각을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감기 걸렸다 해서 다음에 감기가 안 걸린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 자체도 소위 말하는 RNA 방식의 그러니까 나선형이 아니라 단일 가닥 방식의 염기설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계속 발생돼요. 변이가 발생된다는 건 염기설이 바뀌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A라는 감기가 왔어요. 그게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몸속에 면역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다음에 A가 되니까 E라는 놈이 오네? 그럼 내 있는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처음 보는 게 왔어. 또 걸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 회피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회피 성질이라기보다는 이 예상치 못한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체계를 벗어난 기전이 왔다. 요게 어찌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요. 그래서 어쨌든 매년 감기에 계속 걸린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변이가 되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몸속에 스텔스 오미크론에 어떤 면역 체계가 있었는데 이게 또 변이가 돼가지고 켄타우로스가 왔어요.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는 켄타우로스 처음 보잖아요. 또 걸릴 그러니까 수 당연히 있겠죠. 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면역 체계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그 독감 사과 백신 있잖아요. 네. 저는 의사들 상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안 맞아도 된다. 네. 안 맞아도 된다라기보다는 맞아도 걸릴 수 맞아도 있다. 걸린다. 네. 그러니까 백신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은 의사들도 알 겁니다. 이 단일 가닥의 RNA가 변이가 계속 된다라는 걸 걔네들도 알 거예요. 알지만 이게 암에 걸린 환자도 내가 나을 것이다, 나을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것처럼 독감 백신이 그분 아마 맞는 분들은 효과가 없다는 건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맞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안 걸릴 거야. 그러면서 독감이 걸리더라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백신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스파이크 프로틴의 돌연변이 36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가장 쉽게 나오는 화면이 요거예요. 이게 코비드2가 코로나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스파이크 프로틴이 돌기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밑에 S2가 있고 S1이 있고 이 S1에 그 리세트 바이닝 도메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우리 폐에 있는 S2 효소와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접촉이 되는 건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게 누가 보면 이게 초등학생이 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그리셨죠? 네. 해도 있고 무도 있고. 예. 예. 묻을 건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단일 가닥의 mRNA 이 선 보이죠? 어떤 거냐면 요거 요 선 보이죠? 지렁이 커서 같은 거. 보이죠? 지렁이 네, 같은 거. 네. 요게 단일 가닥의 mRNA이고 그 밑에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염기서열이에요.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이 아니고 이중 선형 방식이기 때문에 염기서열을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일 가닥의 RNA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단일 가닥 염기서열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기서열이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변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변이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mRNA라는 이 바이러스를 싸고 있는 이 단백질 껍질, 이 동그란 거, 요게 엔벨롭이라는 거예요. 엔벨롭이라는 거고, 근데 그 이전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동그란 구 외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네. 스파이크 프로틴 이게 없었어요. 그제는 없었어.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프로틴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 그러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또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S2와 또 S1으로 나뉩니다. S1이 나뉘는데 지금 요 빨갛게 RBD를 해가지고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네. 이게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에 있는 ACE2 효소 거기가 접촉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RBD라 그래가지고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여기에 만약에 돌연변이가 발생이 됐다라면은 백신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중앙체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변이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 중앙체가 이걸 인식을 못하고 빗나가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S2, S1, 이 S1을 보게 되면은 이 S1의 위쪽에 무 이파리 같은 이 부분이 네. 이 프로토마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S1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좀 괜찮은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엔터미널 도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현재 돌연변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무용지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에 걸린다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린다거나 중증으로 간다라는 건 돌연변이가 요 S1이라는 요 부분에 프로토머 요 부분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RBD, 리세트 바이딩 도메인에 발생됐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의학자들은 S1의 돌연변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걔네들도 이제 가설을 내는 거예요. 가설을 내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돌연변이가 아니라 접촉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RBD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스하고 메르스가 그래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 거. 어찌 보면은 코로나 같은 게 천만 다행인 거죠. 백신이 그래도 먹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S1 보게 되면 무이파리처럼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는데 이게 프로토머라는 거예요. 프로토머인데 이건 뭐냐면은 유전 정보를 암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물쇠라 보면 돼요. 자물쇠. 그러니까 이게 자물쇠 부분이고 이 백신 중앙체가 열쇠라고 보게 되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암화가 돼 있고 백신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게 이렇게 엇나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중앙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머에 있는 유전 정보 암화에 대해서 그래서 의학자들이 되게 많이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기전에 맞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네. 겨울에는 감기가 잘 걸리는데 여름에 잘 안 걸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 없어요. 네? 진짜요? 없어요. 근데 단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름에는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겨울에는 감기가 잘 걸려요.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잖아요. 코로 들어가서 점막에 붙어요. 네. 점막이 붙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막을 뚫지 못하잖아요. 뚫지 못하고 그 진단 키트로 PCR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 나오잖아요. 네. 이게 무증상인 거예요. 무증상. 무증상 확진자들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의 피부가 예상외로 강해요. 바이러스 못 뚫어요. 그리고 점막도 마찬가지예요. 코 점막을 못 뚫어요. 근데 이게 겨울에는 건조하게 되면서 이 점막이 습했던 게 건조해지게 되면서 논바닥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걸리고 침투가 그래서 쉽고. 그 사이로 네. 감기 바이러스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코 점막을 촉촉하게 습하게 잘 유지시켜주게 되면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뚫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검출이 됐는데 내가 증상이 없어. 이런 사람들 무증상 확진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증상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열이 발생된다든지 기침이 나온다든지 감기 증상이 나온 사람들이 경증 환자인 거예요. 경증 환자. 왜냐하면은 코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바이러스와 혈액 속에 있는 면역체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과정에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증인 거예요. 네. 경증이고 이 면역체계가 바이러스 싸움이 져버렸어. 그럼 얘네들이 뚱뚱 떠댕기다가 폐로 가는 거야. 폐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폐에 있는 에스트 효소 접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중증 환자. 그렇죠. 이 싸우는 과정에서도 염증이 발생이 되는데 이 싸움을 져버리게 되면 염증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폐가 소위 말하는 염증이 많이 발생되면서 폐가 괴사가 되게 되면서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중증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있고 중증까지 가는 과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백신이 뭐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백신보다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를 한다든지 코를 잘 습하게 유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이겨내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길어지게 된 거죠. 3차, 4차 맞으실 거예요? 전 1차도 안 맞았어요. 아, 1차도 안 맞았어요? 네. 아, 진짜로? 전 1차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걸렸나? 아니, 근데 뭐 맞으신 분들도 많이 걸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맞아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도 걸리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여기 바이러스에는 리스트 바인 도메인. 그러니까 백신이 유전자 지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전자 지도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면역세포에서 명령을 하게 되고 명령을 하게 되면 T세포가 발동을 해가지고 중앙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걸 접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기전 작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근데 앞으로도 백신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좀 볼게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7월 16일 날 나온 기사인데 코로나 치명률 0.07% 독감 수준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중증 확률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중증 확률이. 그러니까 코로나 위험한 건 맞아요. 감기도 위험하니까. 위험한 건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나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에서 조사했을 때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러니까 완전히 놔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러나 현재 낮은 치명률 수치만으로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저도 동의를 해요. 완전히 노라는 게 아니라 덜 걱정해도 덜 된다. 걱정이 된다. 그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네. 드리고 그래서 싶은 거죠. 이제 코로나, 뭐 진단키트, 치료제, 뭐 백신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관심을 갖자면 굳이 들어가자면 이제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제 단기 순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해 보면서 왜 그래도 되는지에 대한 좀 근거를 좀 길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계속 변이가 될 거예요. 변이가 될 때마다 새로운 기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 변이가 될 때마다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감기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이게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제가 뽑아온 거예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급성 비인두염. 요게 감기거나 감기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 목 막 아프고 목 아픈 거. 아니 그냥 뭐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감기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 비인두염이 통계청이 한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 감기라고 통칭을 해요. 그래서 한 해 여기 2019년 자료거든요. 2019년도 보시면은 감기 환자가 415만 명이에요. 그리고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요게 독감이에요. 한 해 독감 환자 몇 명이요? 100만 명이 넘어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74만 명. 그리고 상세 불명의 폐렴 111만 2천 명. 아니다. 1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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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7명. 네. 고마워요. 도와줘서 네. 고마워요. 네. 요거를 다 포함하게 되면은 한 해 70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는다는 얘기예요. 호흡기 질환을.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까지 1,8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1,8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연산으로 하게 되면 한 700만 명 정도가 돼요. 720만 명이 정이 돼요. 네. 자, 코로나 확진자도 연산했을 때 72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감기 환자도 해마다, 그러니까 감기를 포함한 독감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여기에 걸린 사람도 700만 명이에요. 한 해 감기도 700만 명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처럼 격리하고 락다운 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건 왜 안 하냐고요. 왜 안 하냐고. 코로나나 감기나 지금 비슷하다. 그렇죠. 한 해 확진자에서 호흡기 질환이 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세불명의 병원체. 모른다라는 거야. 상세불명 병원체에 의한 폐렴 112만 명. 많다.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야. 많네요. 이게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코로나는 원인이라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착할게요. 코로나가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만큼 위험한 폐렴 환자가 한 해 100만 명이 넘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위험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그건 치사율이 높을 때,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질환 부분들처럼 치사율이 높을 때 그렇게 락다운을 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망자가 통계청에도 이렇게 확인한 건데 24,753명 그저께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호흡계통 질환에서 사망자 2017년도가 32,000명이고 2018년이 37,000명이고 2019년이 36,000명이에요. 한 해 호흡계통 질환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36,000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해 36,000명인데 코로나는 2년 반 정도 거치게 되면서 24,000명이거든요.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사망자 통계만 보면 감기가 더 위험하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지만 한 해 감기도 이만큼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 호흡기 계통 질환으로 이게 폐렴이든 독감이든 감기든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렇게 제한하고 막 하는 거는 안 해도 된다. 그죠. 제가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요것도 하면서 같이 볼게요. 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이제 확진자, 연령별 현황인데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40대를 볼게요. 지금 40대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288만 명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사망자 수가 332명이고 전체 사망자 수 대비해서 1.3%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치명률은 0.01%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0%예요. 0%. 이건 통계가 말을 해주잖아요. 통계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감기도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안 위험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면역체계 관리를 좀 더 잘해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 뭐랄까요 상태를 유지를 만들자라는 거죠. 체계를 스스로 만드는 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 건데 그래서 백신 접종과 그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고찰 이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조셉 머콜라 백사래 네, 조셉 머콜라 박사 네. 그 밀러 소장 이 부분도 이게 논문을 냈는데. 백신 부작용 연구 논평이라 가지고 논문을 내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더욱 악성으로 진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원체가 백신에 대항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강화되고 적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모기 같은 경우도 하도 이렇게 약 많이 뿌리니까 얘네들이 적응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만들고 그걸 맞게 되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그 바이러스도 좀 더 악성으로 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신 치료제가 필요 없다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필요한 사람들은 줘야 되겠지만 건강한 면역체들 같은 경우는 굳이 백신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악성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자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원숭이 두창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이 동성끼리 어떤 성관계에서 확산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근데 이게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많아진 건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최근에 와서 이게 얘기가 되고 확산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요 머콜라 박사, 밀러 소장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백신 접종률로 인해서 이 몸이 대항할 수 있는 면역체계 힘이 좀 약해지게 되면서 이게 더 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와요.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마버그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치명률이 88%래요. 처음 듣는데 이거는. 처음 듣죠? 네. 이게 중앙일보 7월 18일 날 기사 업데이트가 된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마버그 바이러스 공포 1위가 나오는데 이게 또 아프리카예요. 근데 원숭이 두창도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온 이유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숭이 두창도 아프리카만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버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지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공포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치명률이 88%예요. 마버그 바이러스 증상은 고열, 심한 두통 증상으로 시작해서 발병 7일 이내 잇몸, 피부, 눈 등에서 출혈이 발생한다. 정말 끔찍하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얘기한 얘기가 딱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디지털 건강 플랫폼인 이메디의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미나 요 사람이 얘기한 건데 팬데믹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정상적인 활동을 멈추는 순간 자연의 균형은 틀어진다. 우리가 코로나19 노출을 막기 위해 취했던 예외적인 조치들은 우리가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도 막았다. 한참이 지난 뒤에 다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고 감염이 인구 전체를 관통하면서 계절을 벗어난 감염병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원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가.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최근에 소아 급성 간염도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예외적인 어떤 락다운을 걸었잖아요. 네. 락다운을 걸게 되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를 접촉하는 기회까지도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가 다시 노출이 되게 되면서 이 몸에 있던 면역체계가 약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는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이러스 위험합니다. 바이러스 위험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백신이란지 아예 노출을 막아버리게 되면서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것보다는 맞서 싸우게 되면서 정상적인 면역체가 맞서 싸우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런 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우리가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사스며 신종플루며 메르스며 코로나며 계속 바이러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계속 락다운 걸까요? 계속 앞으로 바이러스 나올 그러면 안 거거든요. 되죠. 네. 나올 건데 그때마다 백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면역체를 통해서 몸 스스로 인체 스스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지만은 그런 걸 어찌 보면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은 감내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백신의 무차별적인 어떤 백신 접종이 맞다라기보다는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맞아야 되겠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건강한 면역체들 같은 경우는 백신이 아닌 스스로 좀 이겨내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좀 흥분했어요. 와, 네, 제가 좀 근데 제가 좀 흥분했어요. 우려고 보셨네요. 네. 와,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또 시장이 또 안 좋을 때 치고 나온 게 이쪽 섹터입니다. 진단키트, 뭐 백신, 치료제 다 이제 뜨거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진단키트랑 백신을 이제 뭐 급등을 하더라도 좀 보지 말자라는 의견이신 거고 그리고 그나마 좀 치료제 관련주를 보자고 하시면서 앞서서 진원생명 과 BL 파미셀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볼만한 종목. 진원생명과학, 한국 BNC 아, 이 정도. 두 종목 정도만 네. 보자.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에 대해서는 진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보시면서도 이거 논문 우리는 또 읽기 네네. 힘든 것까지 조사해 이게 오셔서 바이러스를 이해하려면은 스트럭처 바이올로지라 그래가지고 구조생물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나이 먹어서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공부했으면 옛날에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하셨을 것 같은데 진원생명과학이랑 한국 BNC만 정도가? 보자라는 또 이유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증상치료제. 증상에 대한 치료제고 제일 그나마 앞으로 또 유력한.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국내 1호 백신이라는 상징성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해외 판권이라는 1호 판권이라는 상징성. 요것 때문에 한국 BNC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치료제, 염증 완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그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가격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가격이요? 한번 보죠 뭐. 네. 진화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한 7월 14일 날 급등했었고. 급등 나왔죠.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냐 이게 관건인데 2차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많이 봐도 진짜 많이 봐도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까지. 2만 원 정도 볼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제가 볼 때 무리일 것 같아요.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한국 BNC도 차트가 비슷해요. 한국 BNC도 차트가 좀 비슷한데 보세요. 지금도 차트가 지금 상승 늘목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주더라도 요거는 16,000원. 요거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대응 그 이상 그 이하 아니란 말씀을 좀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단기로 대응하자.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도 이유 충분하게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긴 얘기했는데 결론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네네. 종목도 이제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딱 두 종목 짚어주셨네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지 마라. 진짜 그렇게 되면 네, 좋긴 걱정하지 마라. 하겠는데 정말 진짜 공부 많이 했어 코로나. 진짜 어느 누구보다 진짜 증권 전문가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 공부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진짜 이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